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상하게 남의 인생을 보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나? 그 회사는 왜 계속 다녀? 그 나이에 아직 결혼을 안 했어?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나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물론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걱정돼서 말하고 안타까워서 말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걱정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일까요? 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많이 경험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가깝다는 이유로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상대를 움직이려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과 간섭을 혼동합니다. 관심과 통제를 혼동하고 조언과 명령을 혼동하고 걱정과 참견을 혼동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계속 내 인생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직업을 평가하고 내 배우자를 평가하고 내 돈 쓰는 방식을 평가하고 내 자녀 교육을 평가하고 내 취미와 인간관계를 평가하고 내가 선택할 때마다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 말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는 내 인생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이라도 상대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넘어질 것 같아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눈에는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그냥 그 사람의 길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관심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존중은 상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점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속도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는 29에 결혼했으니 35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걱정됩니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사람을 보면 불안합니다. 나는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여행을 다니며 돈을 쓰는 사람을 보면 철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평생 돈만 모으는 사람을 보며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이 다른 사람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안정이 행복이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고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평온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도시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누군가는 조용한 시골이 좋습니다. 정답이 하나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은 직업을 갖고 같은 나이에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취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욕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고 견딜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결혼은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살아가는 삶이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어떤 감정으로 눈을 뜨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몇 가지 정보만 듣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정말 그럴까요? 미래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했어도 실패할 수 있고 상대가 선택했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선택으로 살아본 사람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후회하게 되면 그 후회는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걸.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 속도를 함부로 재촉하지 마십시오.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모두 다르듯 사람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벚꽃이 먼저 핀다고 해서 은행나무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으며 가을이 되어야 아름다워지는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걱정과 간섭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과 간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은 말한 뒤 선택권을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간섭은 상대가 내 말을 따를 때까지 반복합니다. 걱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 걱정되는데 그래도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끝납니다. 하지만 간섭은 다릅니다. 내가 하지 말랬지. 왜 말을 안 들어? 그 사람이랑 헤어져. 그 회사 당장 그만둬. 내 말대로 하면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들어. 여기에는 한 가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면 막아야 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상황이 있다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모든 선택까지 내가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의 직업과 배우자와 삶의 방향을 전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인간관계와 취미와 시간을 모두 통제할 수 없습니다. 친구를 걱정한다고 해서 친구의 연애를 내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 성숙한 사람입니다. 3. 우리는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을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부모는 불안합니다. 친구가 오랫동안 만나던 사람과 갑자기 헤어진다고 하면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때로는 상대를 위한 걱정보다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대학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자녀도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직장을 다녀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도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찍 결혼해서 행복했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결혼을 권합니다. 반대로 결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혼을 말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세상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언할 때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내 경험은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 경험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방향을 알려주면서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얻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조언하면 도움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됩니다. 상대는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는 해결책부터 꺼냅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답합니다. 그럼 그만둬. 내가 전부터 그 회사 별로라고 했잖아. 자격증 하나 따. 다른 회사 알아봐. 하지만 친구가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자신의 힘든 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10가지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4. 조언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조언은 한 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물어봤다면 내 생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자신이 조언한 말을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언을 명령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왜 안 하지? 하지만 조언의 본래 의미는 선택지를 하나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언은 명령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까지 포함해서 조언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언은 짧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시 물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묻지 않았는데 같은 말을 10번, 20번 반복하면 그것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닙니다. 압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운동 좀 해, 살 좀 빼, 돈 좀 아껴, 연애 좀 해, 결혼 좀 해, 회사 좀 옮겨 라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를 계속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5점 사람에게는 실패할 권리도 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성공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권리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걱정됩니다.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사업을 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충분히 이해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한 뒤 자기 책임으로 도전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놓아줘야 합니다. 정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책으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히고 선택하고 후회하고 다시 선택하면서 성장합니다. 부모가 평생 아이 앞에 돌을 치워준다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방법도 배우지 못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연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폭력이나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가 보기에는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관계를 끝내라고 계속 압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은 때로 직접 경험해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알겠어.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6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사람이 실패했을 때 가장 듣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말,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는 짜릿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상대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굳이 찾아가 봐,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 판사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의 실패를 자신의 승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험했잖아. 이제 어떻게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택했던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계속 비웃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은 이미 자기 실패로 충분히 아픕니다. 거기에 또 상처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7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선을 넘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오랜 친구, 배우자,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에 상대의 인생 일부가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타인은 타인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인간입니다. 내 배우자도 독립된 인간입니다. 내 형제도 독립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그런 것도 말 못해? 맞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가 듣기 싫다는 말을 계속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의 말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를
수십 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말한 부모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은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표현하는 걸까? 아니면 내 기준을 강요하는 걸까? 8점. 특히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마라. 부모라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 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바람과 자녀의 삶이 뒤섞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말 아래에서 아이의 선택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어떤 학교를 갈지, 무엇을 전공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를 만날지, 언제 결혼할지, 어디에서 살지 부모가 하나씩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내면 말합니다. 우리가 너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 자녀의 미래까지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대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아이의 성향도 다릅니다.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자녀에게 그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이는 부모가 없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해본 아이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선택하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순간 부모가 해줘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9점. 친구의 연애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친구 관계에서도 간섭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연애 문제입니다. 친구가 힘든 연애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을 계속 만나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헤어져. 한 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친구의 몫입니다. 특히 상대의 연인을 지나치게 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다시 그 사람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심한 말을 해버리고 나면 친구가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하면 또 욕할 테니까.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할 통로마저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안전한 공간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하는 게 걱정돼.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스스로를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 정도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협박, 착취처럼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단순히 남의 인생이니까 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은 위험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와 보호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10점. 부부도 서로의 인생을 소유할 수 없다. 부부가 되면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집도 공유하고, 경제도 공유하고, 시간도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방의 모든 선택에 내가 관여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도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친구가 필요하고, 자기 취미가 필요하고, 자기 생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큰 돈을 쓰거나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처럼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선택이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작은 습관 하나까지 모두 내 방식으로 바꾸려 하면 관계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 옷 입지 마. 그 친구 만나지 마. 그 취미 하지 마.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말이 쌓이면 사랑은 관리가 되고 관계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갈 뿐입니다. 11점. 남을 바꾸려는 순간 관계가 힘들어진다. 많은 관계의 갈등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남편이 조금만 다정해지면, 아내가 조금만 잔소리를 줄이면, 부모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친구가 조금만 책임감 있어지면, 직장 동료가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화내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압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바꾸려고 할수록 더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가? 후자라면 관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상대도 지치고 나도 지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포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관계를 이어가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12점 충고하기 전에 먼저 물어라. 아주 간단하지만 인간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바로 조언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 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반대로 아니 그냥 답답해서 말해본 거야 라고 하면 들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자주 실수하는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공감을 원했는데 우리는 해결책을 줍니다. 상대는 위로를 원했는데 우리는 분석합니다. 상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먼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정답을 주는 대신 상대가 자신의 답을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제일 걱정돼?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뭐야? 만약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은 상대의 인생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려줍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3점 침묵도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 오히려 생각할 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결정했어? 내가 말한 건 생각해봤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런 질문은 걱정에서 나오지만 상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많이 해준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슬픔 앞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누군가 큰 상실을 겪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내 옆에 있을게 라는 존재 자체가 더 큰 위로입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느낄 공간을 지켜주는 존중일 수 있습니다. 14점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습관을 버려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주 빠르게 평가합니다. 누군가 비싼 물건을 사면 허세 부리네. 돈을 아끼면 돈에 너무 집착하네. 결혼을 빨리 하면 너무 성급하다. 결혼을 늦게 하면 눈이 너무 높다. 아이를 낳으면 요즘 세상에 힘들 텐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중에 외롭다. 직장을 오래 다니면 도전 정신이 없다. 자주 옮기면 끈기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평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도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나를 평가하는 세상을 만드는 셈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름을 허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15점 험담도 결국 간섭의 다른 모습이다. 직접 간섭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계속 남의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 남편이 말이야. 걔네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더라. 저 집은 돈을 너무 막 쓴대. 그 사람 이혼했다더라. 아직도 취업 못했대. 이번에 사업 망했다던데.
왜 우리는 남의 소식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때로는 남의 삶을 평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감정은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결국 남의 인생을 계속 들여다볼수록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남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누가 누구와 결혼했고, 누가 얼마를 벌고, 누가 어떤 집을 샀고, 누구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고, 이런 이야기가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꿔줄까요? 그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16점 비교를 멈추면 간섭도 줄어든다. 남에게 간섭하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며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평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조언으로 변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방식이 더 옳아.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길을 가면 불편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나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선택에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행복해 보이면 마음 한편이 묘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했나? 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어.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싶어질 때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저 사람의 선택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까? 때로는 그 답 속에서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등에 짊어집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돕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화가 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시간을 내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계속 감정을 받아주는 것.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해도 끝이 없어지면 두 사람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주면 상대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잃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8점 경계선은 차갑지 않다. 경계를 세우면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일 밤 전화에 한두 시간씩 힘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계속되면 나도 지칩니다. 그때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오래 통화하기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는 어려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내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서로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선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처음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가 지쳐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19점 상대의 인생보다 내 인생을 먼저 보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관심이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쉽습니다. 친구의 연애 문제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헤어지면 되잖아. 직장 동료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안 되지. 형제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돈 좀 아껴 써야지. 그런데 정작 내 문제는 복잡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문제를 피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려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남편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분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친구의 인생을 걱정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기 전에 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자녀를 평가하기 전에 나는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남을 고치는 일보다 나를 고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20점. 내 인생에 집중하면 남의 인생이 덜 보인다. 자신의 삶이 충실한 사람은 의외로 남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뭘 입었는지, 얼마를 버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사용할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이 공허할수록 남의 이야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누가 싸웠고, 누가 헤어졌고,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가 하루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남에게 관심을 끊으려고 애쓰기보다 내 삶을 채우십시오. 운동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워도 좋습니다. 오래 미뤄온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 좋고, 혼자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남의 인생을 평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21점. 누군가 나에게 간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는 내가 남에게 간섭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내 인생에 간섭합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감정을 폭발시키기 전에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주는 건 고마워.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직접 결정해보고 싶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한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서운함을 피하기 위해 평생 내 선택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간섭 앞에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물론 부모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걱정을 없애기 위해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나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친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선택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22점. 거절할 줄 알아야 간섭에서도 자유로워진다. 간섭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능력은 거절입니다. 사람들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조언까지 듣고, 원하지 않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절 없는 삶은 결국 남의 기대를 대신 살아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워.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생각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다르게 결정했어. 이런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거절할 때 자꾸 상대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10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10가지 이유를 하나씩 반박합니다. 결국 대화는 설득 싸움이 됩니다. 때로는 짧은 말이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끝입니다. 상대가 내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점.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는 때때로 누가 옳은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상대를 계속 공격하면 관계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맞는 말을 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잘못을 계속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좋은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보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면 변화보다 자책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떠오를 때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나? 의외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많습니다. 24점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한다. 누군가를 오래 설득해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사람은 말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번 말해도 듣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문 앞에서 존재를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필요하면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문을 열면 그때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관계만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준비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25점 간섭하지 않는다고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은 필요합니다. 걱정도 필요합니다. 조언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간섭하지 않는 삶은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필요하면 내 생각을 말해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가능한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이 네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 안에는 관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경계도 있으며 존중도 있습니다. 26점 반드시 개입해야 할 순간도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남의 인생이니까 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명백한 폭력이나 학대, 착취, 범죄, 심각한 안전 위험에 놓여 있다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나 노인처럼 취약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또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라고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준은 이것입니다. 상대의 선택이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심각한 위험이나 피해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섭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첫 번째입니다. 옷차림, 직업, 결혼, 연애, 소비, 취미, 사는 방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잘못된 것은 다릅니다. 이 구분만 잘해도 불필요한 갈등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27점 말을 하기 전 5가지를 물어보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잠깐 5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상대가 내 의견을 물어봤는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굳이 말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이 일이 정말 나와 관련된 문제인가? 상대의 선택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나는 상대를 돕고 싶은가?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넷째,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정말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가 말한 뒤 상대가 다른 선택을 해도 존중할 수 있는가? 존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습관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점, 내 인생의 책임을 남에게 넘기지도 마라. 여기에는 반대의 교훈도 있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결정도 남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 친구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동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친구가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만났는데, 다들 그 회사가 좋다고 해서 갔는데, 그러나 결국 선택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실패도 내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것과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9점 타인을 놓아주는 순간 내 마음도 자유로워진다. 남에게 간섭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자녀가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답답합니다. 계속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놀랍도록 편해집니다.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것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처음에는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나면 자유가 생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며 그 다음은 상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30점 나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남에게 충고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수많은 실수를 했고 앞으로도 실수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모든 실수를 옆에서 평가한다면 나 역시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실수는 성격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각하면 오늘 일이 많았어. 남이 지각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 내가 돈을 많이 쓰면 이번에는 꼭 필요했어. 남이 돈을 쓰면 낭비가 심하네. 내가 화를 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남이 화를 내면 성격이 이상하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고 타인에게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 겸손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넣어두십시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집니다. 31점 가까이 있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을 돕고 싶을 때 항상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커피 한 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했다고 하면 밥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쳐 있으면 조용히 옆에 앉아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에는 정답보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슬픔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스스로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혼자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동행입니다. 32점 남의 인생을 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가까워진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멀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깁니다. 배우자를 통제하려 할수록 상대는 자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친구에게 충고를 너무 많이 하면 친구는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붙잡는 기술보다 놓아주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도울 때와 물러날 때를 압니다. 상대가 멀리 갈 자유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반겨줍니다. 그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33점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자.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인생에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 딱 10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말하십시오. 하지만 말한 다음 놓으십시오. 상대가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누군가 실수하면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괜찮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인생에 지나치게 들어오면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게. 이 네 가지 습관만으로도 인간관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점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인생은 처음입니다. 70살인 사람도 70살의 오늘은 처음이고 40살인 사람도 40살의 오늘은 처음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봅니다. 자녀도 처음 그 나이를 살아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직장 상사도 모두 자기 인생을 처음 살아봅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직업을 잘못 고를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의 길이 조금 불안해 보이더라도 모든 돌을 치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돌 하나를 넘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모든 순간마다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한참을 돌아본 뒤에야 자신에게 맞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입니다. 내 행동입니다. 내 선택입니다. 내 태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선택, 다른 사람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35점 결국 각자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친구라면 친구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우자라면 상대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을 모두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비를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슬픔을 대신 느껴줄 수도 없으며 실패를 대신 경험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빼앗지 않는 것이 존중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힘들면 돌아와. 이 세 문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점 남을 놓아야 내가 보인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갔는지,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집을 샀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오늘 내 건강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미뤄둔 꿈을 조금이라도 시작하는 것,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과하는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의 인생은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잡으십시오. 마무리.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말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을 무시했고, 도와준다는 이유로 상대의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패할 것 같아도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순간에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역시 그 사람이 살아가며 만나야 할 자기 몫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정답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배우자도, 세상 사람들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조금 물러서고 내 삶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남의 선택을 고치려고 애쓰는 대신 내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남의 인생을 평가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참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틀리면 배우며, 헤매다가도
결국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그랬다는 것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 손을 내밀되 상대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말해야 할 때 말하되, 말한 뒤에는 선택을 돌려주십시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되 통제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하고 당신의 실수를 하고 당신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인생에 간섭하느라 지쳐 있었다면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래 뒤로 미뤄두었던 당신의 인생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어떤 하루를 만들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충분히 많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